우리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바람기가 있어 남자를 자주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면 모르는 아저씨와 마주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생생한 현장을 목도했던 일은 없었습니다만 엄마가 저를 배려한 건 아니고 제가 안 보려 했던 거겠죠. 엄마의 입버릇은 지독해서 너 같은 건 낳지 말았어야 해. 너 때문에 불행해졌어. 남자를 집에 데리고 온 것에 대해서는 아빠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말했다간 너는 누구도 안 키우고 고아원에 가야만 해. 협박을 받으며 못 본 척,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빠에게 들키고 말아 엄마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젠 저도 여고생이 되어 집안일도 대강 할 수 있고 엄마가 없다는 게 너무 쾌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성인이 되고부터는 자주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만 한 번 빌리면 두 번, 세 번 계속 빌려 끝이 없습니다. 송금을 해도 고맙다는 말은커녕 이런 푼돈을 보내니? 라며 적반하장인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인연을 끊고 살았던 겁니다만 작년 아빠가 돌아가시고 유산이 제 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마자 돈을 노린 거겠지요. 집요하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이사하고 전화번호도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디선가 들통이 났는지 오늘 집으로 들이닥쳤던 겁니다. 좋은 데 사네? 그냥 보통 아파트입니다. 모자관계인데 연락도 안 되는 건 섭섭하지. 돈 이야기가 아니야. 등등 떠들면서 엄마가 드물게도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그런 기특한 말을 듣는 것도 처음이라 왠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우연히 일 때문에 집에 없는 것도 있어 조심하지 않으면 하며 경계심이 잔뜩 올라갔죠. 엄마가 화장실에 갔을 때 엄마 차와 바꿔부었습니다. 뭔가 들어있는 건 아닐까 의심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찻잔을 바꾼 결과입니다만 차를 마신 게 오후 2시. 마시고 20분 뒤에 엄마는 무너지듯 잠에 빠졌고 6시 40분 현재 아직도 잠이 들어 있습니다. 자기 전에 혀가 돌아가 있었습니다. 가방을 찾아봤더니 약 껍데기가 나왔습니다. 마이스리 10mg, 로히프놀 2라고 적혀 있어서 검색해봤더니 엄청 강력한 수면제였습니다. 이걸 저에게 마시게 하고 뭘 할 작정이었을까 생각하니 정말 무섭습니다. 반은 울면서 남편에게 전화했더니 바로 오겠다고 해주었습니다. 아마 7시까지는 돌아와 줄 거라 봅니다. 이런 일까지 저지르는 엄마를 이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상담하는 쪽이 좋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엄마가 가끔 눈을 뜨고 혀 돌아가는 말투로 무슨 말을 합니다만 잘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찻잔을 바꿨던 걸 눈치챈 걸까요? 무서워요. 지금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안심이네요. 여러 가지 조언 감사드립니다. 계속 어수선한 마음이라 새벽 3시인데도 깨어 있습니다. 아직 마음이 안정되지를 않아 뒤죽박죽인 보고가 됩니다만 사과드립니다. 엄마는 저를 재우고 통장을 찾을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자기도 전 남편의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게 엄마의 주장이었습니다. 다만 저는 제가 자게 되었으면 살해당했을 가능성도 그런 느낌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만 남편 친척들이 공직자들이 많아 친지 중에 범죄자가 나온 건 곤란하다 라는 것으로 경찰의 힘을 빌리기엔 무리 같습니다. 엄마는 제 시댁에서도 이미 돈을 빌리거나 해서 폐를 끼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일도 오늘 처음으로 시부모님에게서 듣고 충격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좋은 분들로 저를 신경 써서 잠자코 계셨습니다만 남편이 오늘 수면제 사건을 말했더니 소름 끼쳐 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위험한 인물을 집안에 둘 수는 없다. 땡땡에게는 스캔들이 될 수도 있다. 땡땡은 친척으로 의원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암리에 이혼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내 때문이 아니에요. 이혼할 마음은 없습니다. 하며
저를 감쌌습니다만 자기 어머니 너무 위험해. 왜 안 가르쳐줬어? 라는 나무라는 말도 했죠. 당연합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위험한 사람이라고는 생각 못했거든요. 남편에게도 시부모님에게도 폐를 끼친 것에 대해 가슴 깊이 사죄했습니다. 저와 결혼한 탓으로 정상적인 남편과 시댁이 터무니없는 친척을 떠하는 처지가 되었던 겁니다. 엄마는 8시 정도에 눈을 뜨고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역시 제가 찻잔을 바꿨던 걸 눈치챘고 엄마를 그렇게 못 믿니? 그런 마음가짐이 마음에 안 들어. 네 속은 일그러져 있어. 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딸에게 약을 마시게 하는 엄마를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남편도 화가 잔뜩 나 있었지만 엄마의 기세에 놀라서 말문이 막힌 듯 둘이 멍한 상태로 한동안 엄마에게 욕을 먹었습니다. 남편의 어이없는 얼굴을 보고 아, 이건 이혼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더니 눈물이 주르르 흘러나왔습니다. 다음엔 경찰 부르겠습니다. 다시는 나와 와이프 그리고 본가에는 관여하지 말아주세요. 라며 남편이 엄마를 쫓아냈습니다만 엄마가 휘청거리면서 현관에서 쓰러지기도 해서 택시를 불렀습니다. 연기였을지도 몰라요. 둘이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엄마가 돌아가신 아빠에 대해 악담을 하는 바람에 뭔가 마음속에서 뚝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빠는 저를 열심히 키워주셔서 저는 아빠에 대한 악담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있는 힘껏 마구 휘둘렀습니다. 제가 엄마에게 반격한 건 처음이라 엄마는 엄청 놀란 모양인 듯 아빠! 했습니다만 닥쳐, 당신이 나한테 맨날 하던 짓이잖아. 낮은 목소리로 말했더니 겁먹은 것처럼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 자는 동안 귀에다 뜨거운 물이라도 부을걸. 뇌가 익으면 어떤 냄새가 났을까? 당신 뇌는 썩어 있으니까 분명 지독한 냄새가 났을 거야. 끓는 기름을 얼굴에 뿌릴 걸 그랬어. 그 잘난 얼굴에. 아, 그냥 혼잣말이니까 신경 쓰지 마. 협박하는 건 아니니까. 라며 소곤소곤 말했더니 엄마는 역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탓에 이젠 이혼이야. 남편 친척들이 공직자들 뿐이라서 당신 같은 인간이 친척으로 있으면 곤란하지. 죽으라고. 자살해, 이 할망구야. 아, 전부 혼잣말이니까 신경 쓰지 마. 라며 온 택시에 엄마를 있는 힘껏 밀어넣었습니다. 히익! 하는 엄마의 비명을 들으며 젠장, 전혀 안 돼. 아직 부족해.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자신에게 놀랐습니다. 저도 이런 인간이었던 건가? 역시 모자지간인 건가? 생각하면 제대로 살려고 너무 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에 대한 원망도 분노도 억누르고 웃는 얼굴로 살아왔습니다. 엄마처럼은 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끝이네요. 이혼하면 필히 엄마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때 무슨 짓을 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요. 적어도 신문에 나든가 시댁에 불명예를 안기는 그런 일만 하지 않도록 조심하려고 합니다. 인사 불개입의 범주 내에서 행동하겠습니다. 남편과는 근시일 내로 이혼하겠습니다. 상냥했던 시어머니도 부녀 가정이지만 잘 자란 딸이라고 생각해 받아들였는데 그 엄마는 좀... 전화로 차갑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잘해주셔서 폐만은 끼치고 싶지 않아요.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더니 이런 일로는 이혼하지 않겠다 라고 해주었습니다만 어떻게든 설득해서 이혼할 겁니다. 이런 엄마가 있다면 애도 안심하고 나올 수 없어요. 유괴당할지도 모르잖아요. 원한을 가지고 집에다 불을 지를지도 모릅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를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저도 그 사람의 피를 받았으니 제대로 된 육아도 결혼 생활도 못하겠죠. 오늘 화를 내던 제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제 자식에게 이런 학대를 해버릴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몇 년 동안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남편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긴 글이라 죄송합니다. 그리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엄마가 밉습니다.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기억도 점점 되살아나고 안토리라도 해야 하나 하고 침대에서 몇 시간 동안 뒤척이다 일어났습니다. 분해요. 이젠 결혼 생활 유지하는 것보다도 빨리 이혼하고 시부모님을 안심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끓어오르는 증오와 울분을 한시라도 빨리 엄마에게 쏟아내러 가고 싶어요. 이런 증오가 사라질 날이 올까요? 평생 계속 갈까요? 아,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정말로. 왜 나를 낳았을까요? 그 인간은. 용서할 수 없어. 댓글 달아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쪽에 빠지면 지는 걸까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단지 저는 어제 하루로 빠르게 성격이 바뀌어버린 것 같은 겁니다. 지난밤은 남편과 이혼해줘, 안 돼, 말싸움과 엄마를 향한 증오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망가져 일도 쉬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1시간 전 엄마가 다시 찾아왔던 겁니다. 어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도 하고 택시에 던져넣기도 하고 꽤 위협적인 말을 내뱉기도 했는데 내가 잘못했어. 착각하고 있었어. 딸과 단절되는 거 외로우니까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라면서요. 당연히 거짓말이죠. 그 말을 듣자마자 제 눈꼬리가 치켜 올라갔기 때문에 엄마는 그럼 오늘 그만 돌아갈게? 하며 황급히 도망치려고 해서 목덜미를 잡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고? 그럼 차라도 마시고 가. 도망치려는 엄마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담례로 내가 차를 내어왔으니까 마셔 하고 엄마에게 차를 내놨습니다. 엄마가 찻잔을 앞에 두고 겁먹은 얼굴로 굳어있길래 나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며 차 같은 것도 못 마시면 어떡해? 딸을 못 믿는 거야? 당신 속은 뒤틀려 있네. 어제 들었던 말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차도 못 마신다면 친해질 수도 없고 재산분할 같은 것도 농담이 되는 거야. 라고 하자 엄마는 각오한 듯 차를 마셨습니다. 이상한 맛이 나. 뭘 넣은 거야? 라고 하길래 글쎄? 자, 어떻게 될까요? 차분히 관찰할게. 사람한테 이런 거 먹인 건 처음이라 하고 웃었더니 엄마는 입을 막고 꽁지가 빠지게 도망갔습니다. 사실은 건강보조제를 넣은 것뿐이었습니다만 엄마는 필히 독을 마신 거라 생각했겠죠. 시어머니에게도 오늘 아침 전화가 와서는 미안하다만 이혼 쪽으로 부탁하고 싶다. 네가 나쁜 게 아닌데 정말 미안하구나. 하고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상 폐를 끼치지 않도록 잘할게요. 저야말로 죄송했습니다. 하며 저도 울었어요. 남편 쪽은 친척 모두에게 설득당한 것 같아요. 사실 이혼하고 싶지는 않지만 엄마는 시댁에게는 폭탄 같은 존재이고 저도 시댁의 입장은 충분히 아니까요. 상냥한 말씀을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눈물이 그치질 않네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노력이 부족했을까요? 행복해지고 싶었는데 제 본성은 이런 거였습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살고 싶습니다. 이 글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사실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친척이 있습니다. 엄마는 집행유예이긴 하지만 범죄 경력이 있어서 상대 측에게 반드시 약점이 될 겁니다. 엄마도 교활하기 이를 데 없어 그런 부분을 잘 알고는 시댁돈을 끌어다 쓴 겁니다. 엄마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되어 선거에 불리하게 되기 전에 이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목은 상습적인 절도, 음주운전, 일방통행 역주,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라고 하는데요. 아마 그것 말고도 더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러나 저도 엄마의 범죄 경력을 안 게 결혼 후라서 결과적으로 시댁을 속인 결과가 돼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쁘지 않다 라고 시어머니가 말씀해 주셔서 기뻤습니다. 걱정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어느 블로그를 계기로 폐허 탐험을 갔던 일. 그러나 그곳에는 상상을 뛰어넘는 무서운 것이 기다리고 있었고, 일은 믿을 수 없는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 하고 싶은 사람 있어? 어느 날 두 채널에 무서운 이야기 하고 싶은 사람 있어? 라는 스레가 세워졌습니다.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스레라는 것은 일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임의의 인물이 게시판을 세우는데 그것을 스레라고 부르고, 여기에 붙어 상주하면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을 스레 주민이라는 별명으로 부릅니다. 즉, 실제의 마을은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이란 게시글을 처음 올려 주민들에게 썰을 푸는 주인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같이 가시죠. 그런데 거기에 나타난 일은 실실거리면서 귀신 이야기라면 잘해 라며 두 채널에서는 드물게도 여유있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자 스레 주민들은 빨리! 라면서 흥미를 나타냈고, 일은 8년 전 봄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 썰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일은 지역 탐험을 취미로 하는 어느 미망인의 블로그를 즐겨보는 은밀한 취미가 있었다고 합니다만, 어느 날 블로그를 보러 가봤더니 거기에는 본 적도 없던 폐허에 대한 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미망인이란 게 남편을 잃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말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접점이 거의 없는 우리에게는 평생 관계가 없을 일이니 신경 쓰지 맙시다. 그리고 그 폐허는 일의 집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는 모양으로 구글 맵으로 봤을 때는 폐촌의 흔적으로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은 항공사진으로 그 건물을 확인한 모양입니다만, 대체 뭐 때문에 존재하는 건물인지도 모르겠고 인터넷으로 아무리 조사해도 정보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블로그 주인인 미망인은 그 건물들이 신경이 쓰여 어쩔 수 없는 모습이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 폐허에 가지는 못한 것 같았다고 합니다. 거기서 일은 미망인에게 좋은 곳을 보여주고 싶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 폐허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일이 고등학생 무렵으로 당시는 딱 봄방학이었던 모양으로 차가 없으니 통학용 자전거로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은 친구와 함께 폐허로 가려 했습니다만, 주변 친구들에게서 취직활동으로 바쁘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하여 일은 어쩔 수 없이 홀로 가게 되었다네요. 거기서 일은 사전에 만약 토지 소유자를 만났을 때 어떡할 것인가 등의 문제들을 생각해 둔 뒤 결국 혈혈단신으로 탐험을 갈 날이 왔던 겁니다. 게다가 그 폐허는 오래된 신사가 입구에 있는 주택지를 들어가 중간부터 자갈길 같은 곳을 계속 나아간 산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까지는 눈이 녹아 있었다는데 산으로 들어감에 따라 아직 눈이 녹지 않은 곳도 있어 자전거를 밀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갔더니 낡고 터무니없이 섬뜩한 터널이 보여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날 지니고 갔던 손전등은 나이트코어 MH25라는 손전등이었다고 일은 말해서 스레 주민들은 이때다 하고 일부러 손전등 형식을 떠들 필요가 있나? 며 말꼬리를 물고 들어집니다. 또한 그 섬뜩한 터널에 대해서 일은 사전에 구글맵으로 파악한 모양입니다만, 설마 이렇게까지 섬뜩한 터널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내심으로는 엄청 쫄아 있었던 듯 어째서 미망인이 폐허에 가길 무서워했는지도 여기서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은 아직 고등학생인데다 어려서 공포심보다도 호기심이 앞섰다는 거죠. 여기서 일은 그 잘난 나이트코어를 제일 밝은 모드로 해놓고 자전거에 올린 후 단숨에 터널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여기서 일이 손전등 형식까지 상세하게 기재한 점에 대해 구체성을 띄워서 사실적으로 보이게끔 하는 거지 라며 언뜻 보기에는 이를 옹호하는 듯 하지만 일의 이야기가 창작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 같은 높은 화수를 전개하는 스레 주민이 등장하자 일은 사실적이 아니라 전부 실화니까 라며 완전 부정합니다. 게다가 이야기 끝에 가서 증거도 보여준다 하면서 자신만만한 모습입니다. 그런 일의 당당한 태도에 대해 주민들은 소스를 전제로 한 이런 계통의 이야기는 처음이야 기대로 불타오릅니다
여기에 기름을 붓듯 일은 소스는 엄청 많으니까 기다려 하는 바람에 쓰레 안에서의 기대는 점점 높아져 갑니다. 그렇게 일은 섬뜩한 터널로 들어갔는데요. 그 터널은 엄청나게 긴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봤던 터널들은 바로 빠져나갈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이 터널은 예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터널 안은 암흑천지로 옆에는 수로 같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가는 도중 일은 손전등 불빛과 페달을 밟고 있는 젊은 다리만이 의지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당시에는 지독한 섬뜩함으로 자기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안 들었던 모양으로 터널을 빠져나가는 것도 겨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터널을 다 빠져나왔더니 바로 앞에 일의 눈에 날아들어온 것은 목조로 된 2층짜리의 단독주택 같은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그 건물에는 연못과 정원 같은 게 있었고 거기에는 땡땡 유원지라고 쓰인 이름과 주소도 적혀 있었던 것 같아 일에게는 별장지나 뭔가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 봤더니 그 외에도 비슷한 분위기의 별장들이 들어서 있어 일은 회촌도 아무것도 아닌 그저 별장지인가? 안심했다고 하는데 한편으로 별장지 치고는 너무 쓸쓸한 모습이라 뭔가 이상하다는 위화감을 씻을 수 없었습니다. 그 위화감이라는 것은 생활감이 지나치게 있는 건물과 아무리 봐도 최근 별장으로 세웠습니다 라고 말하는 듯한 건물들이 섞여 있어서 전체적인 이미지로서는 마치 레지던트 이블 4의 마을 같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위에 있는 산들이 마치 마을을 사방에서 감싸고 있는 듯한 특이한 폐쇄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녹지 않은 눈에는 차가 지나다니는 흔적이 있어 그 흔적은 마을 안으로 이어지고 있던 모양으로 일은 이 앞으로 아직 뭔가가 있다는 느낌이었다네요. 거기서 일은 차 주인과 만날 것이 두려워 결국 그날은 더 이상 앞으로 가길 포기했던 겁니다. 당시 스레의 모든 글에 댓글을 달고 있던 정말로 한가한 KKK라는 인물에게 폐허 탐험에서 돌아왔다는 뜻을 알리고 미망인 블로그에도 이 일을 보고하자 엄청나게 칭찬을 받은 듯 일은 만족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일은 당시에 그를 주고받던 것을 증명하는 주소를 스레에 첨부했습니다. 그 스레는 2014년에 KKK라는 고정닉을 쓰는데 죄다 댓글 달게요 라는 제목으로 세워진 것으로 거기에는 지금부터 지도에 없는 패촌에 처음으로 갔다 올게. 무서우니까 어머해줘 라는 일의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카메라는 스마트폰밖에 없어. 손전등은 나이트코어 MH25 등등 일의 이야기와 겹치는 것 같은 글도 있어 갑자기 출연한 나이트코어의 스레 주민들은 뜬금포로 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에는 진짜 있었어 라는 글이 있고 입구 근처까지밖에 보지 못했다는 것과 눈 때문에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던 사실 등이 올라와 있어서 여기에는 뜬금없이 이하다나 고아이나 라며 이나가와 준지 흉내를 내는 스레놈도 잠자코 있지는 않았죠. 그리고 현재로 돌아와 이야기는 일이 폐허 탐험에서 귀가했던 지점으로 돌아옵니다. 일은 터널 너머에서 봤던 것을 엄마와 여동생에게도 바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일은 전문대학에 입학했던 겁니다만 할 이야기가 없었는지 친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은 입학 첫날부터 버스를 놓쳐 지각, 근처에 사는 친구 차를 얻어 타고 가는 개망신을 첫날부터 당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학교에서 돌아올 때도 데리러 와서 위로를 하며 일을 집까지 데려다 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던 도중 일은 그 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 이야기가 불어익더니 일들은 그 마을에 들르기로 합니다. 하여 둘은 친구 차로 폐허를 향했던 겁니다만 그 터널 앞에 도착하자 친구는 여기 들어가도 괜찮은 걸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일은 자전거로 들어갔었는데 괜찮았어 라고 대답했는데요. 친구는 너 여길 자전거로 들어갔었어? 미쳤냐? 라며 믿을 수 없는 모습이었던 모양. 그 후 둘은 긴 터널을 빠져나가 마을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차도 있는 데다 눈도 더 많이 녹아 있었고
무엇보다 친구도 있어 용기가 생긴 바람에 안까지 더 들어가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안쪽까지 들어가니 길이 너무 나빴는데 역시 마을 같은 느낌으로 목조로 된 오래된 건물들이 난립해 있었고 불법 투기물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자세히 둘러보니 공원에 있을 법한 판다 모양의 놀이기구나 생활에 쓰였을 것 같은 냄비, 취사장 같은 것도 보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나무 전봇대가 안쪽까지 이어져 있어서 일은 놀랐다고 하네요. 거기에서 점점 앞으로 나아갔더니 둘은 녹강으로 만든 다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겁이 많은 친구는 이 이상은 무리야 라고 해서 일은 친구를 차에 놔두고 혼자 내려서 주변을 탐험하기로 합니다. 그러자 거기에는 아주 최근에 만들어진 듯한 엄청 새로운 오두막 같은 게 있었고 매각 예정지라고 쓰인 간판도 있었다고 합니다. 수도관은 연결이 안 돼 있는지 오래된 우물이 있었고 수동 펌프와 세트로 되어 있어 옛것임을 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일이 문득 친구의 MR을 봤더니 차는 왁스칠을 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진흙투성이가 돼 있길래 이래서는 순한 이 친구도 조금 화가 나겠다 싶어 일은 차로 돌아가기로 했답니다. 이렇게 친구와의 탐험을 마친 일은 집에 오자마자 바로 매각 예정지였던 오두막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러자 인터넷에도 그 매각지는 게재되어 있어 땅과 오두막을 합쳐 300만엔 정도에 내놨다고 합니다. 또한 그 지역은 시가지화를 억제해야만 하는 꼭 우리나라의 그린벨트 같은 지역으로 그 외로는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것과 수도는 쓸 수 없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만 더 이상의 정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5월 초 골든 위크 중에 일은 엄마와 같이 라면을 먹으러 갔습니다. 거기서 엄마가 전에 말했던 마을이 보고 싶네 라고 해서 일은 엄마를 안내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터널에 도착하자 역시나 그 섬뜩함은 이상할 정도였다는 모양으로 일은 엄마에게도 미친놈 취급을 받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둘은 다리 앞에다 차를 세웠던 겁니다만 당시에는 골든 위크 중이었던 건지 별장 주인이 둘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과 엄마는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안쪽으로 나아갔다는데요. 그 앞으로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일에 의하면 그 폐허 오두막은 지금까지 봤던 별장들과는 분명히 다른 폐허였던 모양으로 창문 대부분이 다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본 일은 분명히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안에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문도 잠겨 있지 않아서 가볍게 열었답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지금까지 살면서 느껴본 적도 없는 레벨로 본능이 경계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마치 높은 곳에서 오금이 저리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일은 그 기묘한 감각은 폐허 2층부터 강하게 느껴졌다는 것으로 그 느낌은 분명히 이 폐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며 일에게 전하고 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은 거기서 발걸음을 돌리기로 하고 주변 산책을 계속합니다. 그러는데 별장 주인 중 하나가 일과 엄마를 향해 팔을 X자로 교차하면서 뭔가를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 보자 그는 거기는 제가 이것저것 심어놨으니 밟지 마세요 라며 주의를 주었다고 합니다. 일의 말로는 온화한 인상의 노인이었던 듯 내친 김에 이 마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노인은 이 땅에 대해서는 20년 전부터 알고 있는 모양으로 별장지이기는 하지만 개인이 공원 등을 만들기도 했다면서 안쪽으로 더 가면 지역에 어떤 기업이 소유한 산림이 있고 예전에는 폭포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그냥 놔두면 이상한 짓을 하는 놈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보러 온다든가 말이죠. 그러면서 일은 제일 중요한 폐허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왠지 그 질문에는 확연히 동요하면서 외지인이 주인이라 모른다 라고만 대답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니 노인은 토관이 막힌 것을 고치는 작업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이렇게 일과 엄마는 이 마을은 그냥 별장지였다 라고 이해했다고 합니다. 물론 뭔가가 숨어 있다는 건 서로가 알았다는 겁니다만
그 이상은 파고들지 않았다는 거죠. 다만 누나와 여동생에게 그곳은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몇 번이나 알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이 나중 이야기로 연결된다고 일은 말합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일의 여동생이 그 마을의 정보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것은 여동생이 친구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그 마을 오두막에서 낡은 여자아이 인형을 봤다는 겁니다만, 그러고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로 죽었다. 게다가 그 죽은 사람은 죽기 한 달 전에도 큰 사고를 당했는데 기적적으로 생명은 건졌다고 합니다. 또한 그 이야기는 인터넷이나 커뮤니티 등에 실릴 정도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라는 유명 영화에 비유되거나 사신에게 홀렸다 등등의 댓글이 달렸다든가 말이죠. 다만 이 이야기 자체는 어떤 근거도 없는 이야기인데다 자주 있는 지인의 지인의 지인에게서 들었다는 수준의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장소가 장소인 만큼 여동생은 소름이 끼친 모양으로 일은 오두막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 본능이 경계 알람으로 울렸던 오두막을 생각해내고 이 이야기를 흘려들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이 그 마을을 방문하고 5년 후, 어느 날 인터넷상에 그 마을에 대해 알고 있는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일이 유튜브에서 구독하고 있던 그 지역의 탐험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탐험자는 마을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일이 그 오두막에 갈까 말까 생각하던 타이밍에 그 마을에 관련된 동영상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은 이 탐험자인 유튜버에게 그 인형을 찾아줬으면 한다 라며 트위터의 DM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만 역시 인형에 대한 것은 확인할 수 없어서 이야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일에게는 뭔가 걸리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다시 탐험에 들어가기로 했던 거죠. 그리고 일을 마친 일은 다시 그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그 오두막에서 인형의 흔적을 발견했던 겁니다. 또한 인형의 흔적은 일이 제일 무서워했던 오두막 2층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관상용 유리 케이스가 아무렇게나 굴러다니고 있었고 그 케이스를 비치고 있는 화장대의 존재가 섬뜩해져 일은 서둘러 그 자리를 뒤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 1년 후, 일은 향토사 연구에 빠져 있었다는데 거기서 어떤 정보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 정보는 마을 주변에 정말로 취락이 있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메이지 시대 이야기로 너무도 오래된 이야기. 그리고 그 자료는 전쟁 전의 것으로 그 취락은 돼지 연못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보를 입수한 일은 그 주변을 탐색했다는데요. 돌아오던 길에 일은 사람을 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 장소는 평소에는 사고 같은 게 일어날 수 없는 곳이었다는 것으로 동티 같은 걸 믿지 않는 일도 정말 무서워졌다고 합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마친 일은 폐허 탐험 소스를 첨부하겠다 라며 폐허 입구에 있는 터널 사진들과 터널을 빠져나간 앞에 폐허 주변 사진을 차례로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일은 인형의 흔적이 있었던 오두막의 사진을 올립니다. 그 첫 번째에는 창문이 없는 환기가 잘 될 것 같은 오두막이 찍혀 있었고 두 번째에는 수풀에 동화된 나무 전봇대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진은 오두막 안을 찍은 사진으로 부엌에는 식기나 조리기구 등이 놓여 있습니다만 가전제품들이 쓰러져 있어서 이미 폐허로 변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은 계속해서 5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중 한 장에는 얼굴이 갈라져서도 시익 미소 짓고 이쪽을 보는 마네킹 에코가 찍혀 있어 섬뜩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사진에 찍힌 간판에는 다시 한번 파란 하늘을 보고 싶다 라는 유감스러운 청춘을 보낸 사람의 절규가 쓰여 있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일은 그 인형이 들어있던 것으로 보이는 케이스를 여러 각도로 찍은 사진 4장을 올렸습니다. 그 케이스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고 역시 인형의 행방은 알지 못한 채입니다. 일은 계속해서 마을 안쪽에 있는 돼지 연못에 가서 찍은 늪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일의 말로는 마을 BBS라는 지역 정보계 게시판에는 아이가 익사해서 피해 연못으로도 불리고 있다 라고 쓰여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일은 이 늪을 보고 돌아올 때 사고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은 많은 소스를 제공하고 이렇게까지 한다면 믿어주겠지? 라며 스레 주민들에게 묻자 창작물에 엄격한 스레 주민들도 이번만은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은 누구 돼지 옷못에 가줄 수 없냐? 라고 스레 주민들에게 물었습니다만 사진을 보고 났으니 가보자고 생각하는 용자가 나타날 리도 만무. 이 이야기는 막을 내렸던 겁니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도 다뤘던 건데요. 앞 이야기와 좀 연결되는 부분도 있어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패도 탐색이란 제목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일이 대학생이었을 때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일은 자기 주변에 초상현상에 대해 잘 아는 인물이 전혀 없는 모양으로 지금부터 이야기할 사건을 대체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20년 정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시기. 당시 꿈도 목표도 없었던 일은 부활동도 연구회도 동아리도 소속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시간을 보낸다는 폐인 예비군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처럼 목적 없이 사는 도태남들인 K와 S와 함께 드라이브를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점점 질려서 어차피 드라이브 할 거면 패도 탐색이라도 하자 라며 누구랄 것도 없이 말을 꺼낸 겁니다. 다만 패도라고 해도 처음에는 폐쇄된 도로가 아니라 큰 도로가 만들어져 쓰이지 않게 된 도로나 어디로 연결됐는지 모를 만한 좁은 곁길을 달리는 일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원래부터 실증을 잘 내는 의욕도 없는 일행이었습니다만 폐도로가 보여주는 비일상적인 공간이 일들의 성정과 딱 맞아떨어졌는지 이 드라이브는 너무나 즐거웠고 실증도 안 났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K가 좋은 곳을 발견한 모양으로 지금 바로 가보자고 일들을 꼬셨습니다. 그때가 오후 2시를 넘긴 시간이었습니다만 당연히도 아무런 예정도 없었기 때문에 서둘러 K의 차로 현장을 향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 장소는 대학교에서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산길을 들어간 곳에 있어 차가 많이 다니는 넓은 길에서 경사면을 내려가 좁은 길이 연결되어 있었다는군요. 그래서 그 좁은 길로 들어섰더니 거의 잡초로 뒤덮여 있거나 돌이나 나뭇가지가 떨어져 있어 분명 아무도 이용하고 있지 않은 걸 알게 되어 일은 이런 길이 있었나 싶으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100m 정도 가서 바로 막다른 곳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1과 S는 이걸로 끝이야? 라며 맥이 빠지고 말았던 겁니다만 K는 저거 좀 봐봐 의기양양하게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도로 옆이 계속해서 토사붕괴 방지에 콘크리트 방토형 벽이 이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도중에서 그게 끝나고 딱 일부분만 철망이 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자세히 봤더니 그 철망 안쪽으로 계속해서 길이 나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철망 자체는 그냥 철사로 고정되어 있을 뿐이라서 절단하면 간단히 안으로 들어갈 것 같은 것이었답니다. 거기서 K가 준비해온 니퍼로 그 철사를 절단하고 일행은 차로 봉쇄된 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의 말로는 이때 솔직히 나쁜 짓을 한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럴 것도 철망은 돌아와서 다시 철사로 연결하면 되고 원래부터 이렇게 봉쇄된 길은 차로 그렇게 멀리까지 갈 일은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게다가 조막가의 길조차도 풀이나 돌들이 있는 포장도 안 된 길이었고 조금만 더 나아가면 쓰러진 나무가 길을 막아 더는 나아갈 수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길을 나아갔더니 의외로 상상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아까의 길보다도 깨끗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행은 그대로 좁은 산길을 5분 정도 차로 신중하게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눈앞에 터널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만 그것은 터널이라기보다는 아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아치형으로 뚫어놓은 벽돌로 만든 용수로 같은 것으로 길이도 4, 5m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다네요. 폭도 차가 지나기에는 문제없는 넓이여서 일은 그대로 차로 통과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빠져나왔더니
길이 나빠지기 시작. 아스팔트 위에 돌들이 흩어져 있었고 거기서 S가 갑자기 저거 봐! 라며 소리친 겁니다. 그래서 S가 가리키는 곳을 봤더니 뒤에는 터널 입구에 가랑이를 벌린 것처럼 도리이가 서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아까 지나온 터널 방향으로 반대측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고 터널을 빠져나오면 자동적으로 도리이도 지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았던 겁니다. 거기서 아무래도 섬뜩함을 느낀 일들은 돌아갈까 말까 망설였습니다만 일단은 갈 수 있는 곳까지 가자며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계속해 500m 정도를 달리니 아스팔트가 깔렸던 도로가 경계선을 긋듯 끊기고 거기부터는 포장되어 있지 않은 자갈길이 계속해서 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섬뜩하게도 아스팔트와 자갈길 경계선 양단에 사단같이 생긴 게 2개 설치되어 있고 그것을 경계로 한쪽이 아스팔트, 안쪽으로 자갈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니 이 앞으로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와 불안이 혼재하게 되었던 겁니다만 돌아가고 싶은 기분은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다행히도 길폭은 변하지 않았고 나무가 넘어져 있어 지나지 못할 일도 없었답니다. 다만 이제 와 생각해보니 차가 지났던 흔적이 전혀 없었던 것과 봉쇄된 길 치고는 묘하게 너무 깨끗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동안 나아가자 지금까지의 산길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넓은 곳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일행이 가고 있는 길 외로는 좌우가 평야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어느새인지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개어 자기도 모르게 그 광경이 너무 멋져서 감동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은 그 순간 여기는 대체 어디야? 라며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은 봉쇄된 길 안쪽에 있어서 폐촌인 거야 뭐야? 라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네요. 거기에다 일들이 평소 사는 곳에서 그다지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닌데도 어떻게 이렇게 넓고 깨끗한 땅이 있는 것일까? 이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이 대체 이 외길은 어디까지 이어지는 걸까? 생각하고 있는데 길 앞쪽에 희미하게 검은 건물이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봤더니 그것은 점점 크게 보여왔고 확실하게 모양도 나타났던 겁니다만 그건 아무리 봐도 지프로 만든 건물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은 이게 단순한 초가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은 이상하게 크고 지금까지 이렇게 거대한 초가집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 크기는 학교 체육관보다도 컸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째서 봉쇄된 길 안쪽에 이렇게 엄청난 건물이 서 있는 것일까? 일은 궁금해서 참을 수 없게 됩니다. 거기다 그 건물 앞까지 도착했더니 일은 중간에 어떤 분기점도 전혀 없었다는 것에 이 건물이 길의 끝이 된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주변에는 마을도 없이 이 건물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들은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내려봤습니다만 공기가 맑아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할 정도로 청량한 기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눈앞에 있는 미치도록 큰 초가 건물만이 이질적으로 초가는 손질을 하지 않으면 망가진다는데 이 건물에 한해서는 썩은 느낌은 전혀 없었답니다. 거기서 일이 한번 볼까? 라며 안으로 들어가자고 제안했더니 K는 바로 동의했습니다만 S는 그다지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하여 S는 건물 주위를 산책하기로 하고 둘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과 K가 입구까지 가서 건물 문에 손을 대어보죠. 그 문은 잠겨있지 않아서 간단하게 열 수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더니 곰팡이 냄새 같은 독특한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 안은 어두컴컴했는데도 입구와 건물 틈에서 들어오는 빛으로 어떻게든 안의 모습이 보인 모양으로 거기에는 판자가 깔린 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었답니다. 또한 벽 쪽에는 선반 같은 게 보였습니다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좌측 벽에는 미닫이 문이 있어 그 너머로는 방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만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이 벽과 마루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 위쪽은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는데 천장 위까지 전부가 바람이 통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은
여기까지 왔으니 뭐가 있는지 조사해야만 한다는 그런 마음이 멈추질 않은 모양으로 아무도 없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용기를 내어 그 미닫이 문을 열어보기로 한 거죠. 그러자 그 방에는 채광창이 있어 의외로 밝았던 겁니다만 방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놀랐다고 합니다. 그 방은 일단 넓었는데 그 공간에는 이상하게 두꺼운 기둥이 균등하게 5개가 천장까지 뻗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 기둥은 직경 3m 정도나 됐고 길이는 10m 이상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과 K가 기둥의 두께에 놀라면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더니 K가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은 5개 중 한가운데 있는 기둥에 부적 같은 것들이 대량으로 붙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한자 같은 문자가 쓰여 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일은 읽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봤더니 부적과 기둥 사이에 뭔가가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려 사람의 귀들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그곳에는 1000개를 넘는 엄청난 수의 귀들이 붙어 있어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썩어 떨어지거나 말라 비틀어져 있거나 원형을 잃어버린 것들도 있었다네요. 그리고 위쪽으로 갈수록 새로운 귀들로 새로운 것들은 분명히 사람의 귀라는 걸 인식할 수 있었다고요. 거기다 더 무서운 건 위쪽에 있는 귀들은 최근에 박아놓은 것처럼 보였답니다. 그 순간 일과 K는 비명을 지르면서 그 방에서 서둘러 나와 입구를 향해 달리기 시작. 바로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둘은 뭐 때문에 귀를 박아놓은 건지는 알 수 없었으면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확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로 돌아가 도망치려고 했습니다만 밖에 S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서 일은 S가 건물 주변을 산책하겠다 했던 말을 떠올리고 둘은 온 힘을 다해 건물 뒤편으로 가보았습니다. 둘은 바로 S를 발견했습니다만 S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는 채로 모습이 이상한 겁니다. 그 건물 뒤편에는 나무로 만든 간단한 받침대가 일정 간격으로 쭉 늘어서 그 받침대 위에 2-3개의 촛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게 지평선까지 뻗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일과 K의 목소리로 제정신이 든 S는 태양은 어디에 떠 있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일은 그러고 보니 태양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일의 말로는 하늘은 밝은데 하늘 전체가 똑같은 밝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S는 여기 와서부터 새소리 같은 것도 들리지 않았고 이상하게 조용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풀도 한 폭이 자라있지 않았다며 이 시점에서 S는 이미 흐느끼는 상태였다고 하네요. 거기서 일은 여하튼 여기 있으면 안 돼 생각하고 서둘러 차에 올라탔습니다. 출발하면서 일은 빠져나온 건물을 곁눈질로 봤는데요. 서둘러 나오면서 열어뒀을 문이 왠지 닫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K의 운전으로 왔던 길을 돌아왔고 일들은 어떻게든 처음에 패도 입구까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국도로 나오니 태양이 서쪽으로 지고 있었고 돌아왔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 일에게도 S에게도 K에게도 영적 장애나 저주 현상은 전혀 없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날 체험했던 일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셋 모두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훗날 그 패도 입구 옆을 지나갈 때 전에 들어갔던 좁은 길 자체가 튼튼한 문으로 봉쇄되어 있어 완전히 지나갈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물론 지나갈 수 있다고 해도 다시는 그 길에 들어갈 생각은 없다면서 일은 조용히 스레를 떠났던 겁니다. 재미삼아 봉쇄된 곳에 가면 좋은 일은 없을 거라는 걸 잘 알려준 스레였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